자,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합시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주된 게 일단 기울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었고, 고등 버전의 직선 예방 정식 식세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의 정의죠. 그 다음에 개념상 중요했던 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그냥 1차함수와 같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지? 네. 왜 그러냐면 직선의 방정식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죠? 1차함수 형태와 y는 뭐뭐뭐꼴에 뭐 나중에 공부하지만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y는 뭐뭐뭐꼴의 식과 제일 중요한 건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식세우기 과정상에서 니네가 암기한 4가지 공식은 절대로 x는 뭐뭐뭐꼴은 식을 세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식 4가지의 단점 x는 뭐뭐뭐꼴의 식을 못 세우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나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는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반드시 뭐를 의심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답은 x는 뭐뭐뭐도 있구나 아니면 그게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개념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 가면 또 몰라. 알겠지? 그래서 공식에 의존하는 습관을만 갖고 있던 중학교 때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던 애들이 이런 개념 하나하나 놓쳐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 가면은 못 푸는데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거는 이해하지만 개념상 놓치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못 푸는 게 반복되고 그러면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사실. 단순히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알겠죠? 자 오늘 하는 것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개념을 오늘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자 일단 부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미 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했어. 자 알잖아. 첫 번째 부직선이 평행. 다 써놨죠 이미?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해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암기했던 거잖아요. 부직선이 평행하면 뭐는 같고 뭐는 달랐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랐지? 그냥 그거 그대로 복수만 하면 돼. 자 기울기랑 하나는 n과 n' 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자 일치할 때는 싹 다 같았죠? 네. 다 아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는 달라야 돼요. 아니요 틀렸어요. 네. y절편은 상관없어요. y절편은 상관없고 아니 잘 얘기했어. 얘기해야 돼. 얘기도 안 했으면서. 나무 비하해 계속. 얘기도 안 했으면서. 그래 얘기하고 넘어온 게 나아.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리지. 일단 쌤은 소영이한테 자, 욕을 했다는 한 거지.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만 따지면 됐다. y절편은 같던지 다르던지. 내가 얘기했잖아. y절편이 같아도 달라도 y절편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렇지? y절편 같은데 한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그들은 y축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y절편이 같은지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2학년 내신 대비 할 때도 얘기했던 거고요.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뭐만 중에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면 중요했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자, 이게 표준형이라고 불렀지? 이게 일반형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직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은 요 형태를 많이 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필기 노트한 거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잖아. 이 식 하나로 표준형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y는 x는 뭐뭐뭐까지 표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요 형태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미 이것도 니네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했어.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남했을 때 자 일단 내신 대비할 때 외웠던 거야. 분수 3개 만드는 거 기억납니까 혹시? 네.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다 일단 쓰고 정리하자. 자 A x가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랑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내가 이게 등호가 있고 없고의 의미를 꼭 해석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냐면 이건 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쓸 거야. 어떻게 됐냐면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의미가 뭐였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랑 정확하게는 요거랑 요건데 어차피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자 얘랑 얘랑 같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미안하다 여기 아니구나. 자 이걸로 해도 되겠구나. 왜냐면 자 두 번째 네모 박스 친 게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뭐였냐면 y절편 같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었다. 자 정리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자 따라서 옆에 있는 거 보면서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평행하다라고 했으면 일단 분수를 3개를 다 써.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등호고 자 y절편은 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야지. 자 이렇게 표리하는 게 있었죠. 일치일 때는 모두 다 같아야 되니까 분수 3개가 몽땅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한 점에서 만날 땐 뭐만 따지면 된다? 기울기만 따지면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A'분의 A, B'분의 B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였지. 자 참고로 기울기만 잠깐 언급해보자 우리. 자 이게 왜 기울기의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B분의 A가 되고 B'분의 자 이건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되지. 근데 위에 있는 식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만 재빠르게 계산해 볼래요. Y랑 붙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B'분의 A'이죠. 알겠어?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기울기란 말이야. 자,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을 가지려면 등호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양변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결국엔 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분수끼리 같다고 한 게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던 거라고. 자, 다 복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표준형과 일반형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게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봐라.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계속 얘기할 건데 고등학교 때 문제 풀다가 많이 나오는 조건이 수직일 때. 자, 공식은 겁나 쉬워요. 자, 위치 관계가 뭐라고? 수직으로 만날게요. 자, 선생님은 항상 증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증명을 몇 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아무래도 여기가 고등도형이다 보니까 중학교 도형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니네가 공부할 때 많이 좀 판걸음이 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증명하는 것도 중학교 시선에 대한 증명을 좀 많이 해볼게요. 잘 봐봐라. 자, 범용경의 증명인데요. 잘 보시면 자, 두 직선이 수직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수직인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y는 mx라는 그냥 기울기 m짜리 직선이야. 자, 근데 이 녀석하고 수직인 애를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게끔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에요. 오케이? 자, 이 직선 기울기 현재 몰라. 그러니까 y는 m'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중학교 시선으로 한다 했죠? 이렇게 해볼게요. 수선을 하나 딱 내려요. 이렇게.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때, 자, 이거 왜 내렸느냐?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진 것보다 중요한 건 기울기의 정의를 쓸 수 있어. 기울기는 x의 증가랑 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자, 그럼 기울기가 직선 n 값이지 지금. 기울기가 n 값이죠.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응? 학교 오랜만에 간다고 그냥 책 모자라고 아주 그냥 빌빌대고 앉아있네. 저번 주도 갔어요. 적응 좀 해. 학교를 1학년 애들도 그러고 3학년 애들도 그러고 그냥 빌리라고 그냥. 자, 봐봐. 그럼 기울기가 m인데 자, 이거를 좀 그림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울기 m이라는 거는 분수고정으로 만들면 1분의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한 칸 증가하면 y는 m칸 증가한다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한 칸 증가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이 그러면 y의 증가량인데 뭐라고 쓸 수 있겠어?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m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이쪽 직선에서 똑같이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1일 때의 수선을 내린 거야. 자, 그럼 느낌상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합동 맞죠? 무슨 합동이에요 그러면? ASA, SAS, 뭐 이랬다 저랬다. ASA, RH 빗변이 같은지는 현재 모른다니? SA,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요거 1, 요거 같다는 거밖에 없어요. ASA, ASA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직각인데 사실은 x축, y축 길이도 수직이니까 자, 여기다가 점 x 찍으면 점 더하기 x가 90도 맞나? 자,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점이 돼야 되겠지?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은 점, 직각,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하나 같잖아. 그럼 양 끝각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 무슨 합동? ASA 합동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합동이면은 대응 변의 길이랑 관계 크기가 같은데요. 그 중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자, 요 변의 길이 m 값이
이 파란색하고 똑같겠죠? 당연히 대응변이죠, 여러분. 안 어렵다, 증명하는 거. 그럼 여기가 길이가 똑같이 m 값이야. 자, 근데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건 기존의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끼리의 관계가 뭔가 있지 않을까를 좀 찾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 기울기의 정의를 써볼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럼 잘 봐라. x가 m칸 증가했어. y는 한 칸 줄었죠. 자, 따라서 요 직선에서의 기울기 m'은 그렇지.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기울기의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똑바로 앉아서 잘 봐. 자, 그러면 나왔어요.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과 그렇지 않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이거를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m 값을 넘겨. 그러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럼 외울 땐 이렇게 외우면 돼. 수직인 직선끼리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마일이 나와. 암기해야 돼. 자, 그럼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계산은 이건 암기가 아니야. 일단 외우는 건 이건데 숫자 하나 대입해 볼게요. 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들어갔어. 그럼 기존의 직선 기울기가 2지. 잘 봐. 이건 테크닉이야 그냥.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안 보고 빨리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잘 보세요.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만드는 건 역수를 먼저 치우.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자 그냥 테크닉이야.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건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우는 거 외우시되 실질적으로 계산을 많이 할 때는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2래. 오케이? 근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역수를 취하세요. 두 번째는 부호도 뒤집으세요. 그러면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느냐? 자, 그 다음에 예제 하나 하고 증명 하나만 더 해줄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도형에 대한 개념을 써서 푸는 게 사실 니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중학교 버전으로만 써드리고 있는데 증명에 대한 연습도 내가 소홀히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죠. 은채야, 잠깐만 서 있자. 너무 자는 거 같은데. 잠깐만 서 있어. 자, 예제 한번 보자. 졸린 건 이해해. 피곤할 수 있는데 잠 깨야지. 자다가 뭐 어떡할 거야. 잠깐만 서 있어. 얼른 갔다 와. 학교에서 잠이 안 오는데 쌤 개념이면 좀 나도 알아. 졸린 거. 내 목소리 수면제잖아. 3시간 잤는데 좋네요. 그래. 아니, 학교에서 잠이 안 와. 네가 이상한 거야. 난 맨 뒤에 맨 뒷자리. 나도 맨 뒷자리인데. 자, 봐라. 잘감이 나오긴. 쌤 깨운단 말이야. 내 1교차 제일 졸리고. 맨 뒷자리에 창가라서 자기 딱 좋아. 창가가 아니야. 학교 문 쪽이야. 바람이 솔솔 불고.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 문제 어떤 시기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특징을 캐치해야 돼.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런 거거든. 자, 우리 한번 경험했어.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끼리는 계산 과정이 분자분모 뒤집고 자격수 취하고 부호까지 바꾸면 돼. 여기가 수직이.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기울기 두 녀석을 딱 보니까 제가 수직. 이거 분자분모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지. 부호까지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1 돼야돼. 되죠? 이 방식대로 계산하니까 나오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만 보고 이 두 녀석은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라는 걸 문제에서 안 알려줘. 니네가 보고 찾아야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맛보기로 하나 그냥 써드린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나?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자, 계산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만 신나게 떠고. 이거는 어쩔 때 기력을 너무 다 썼어요. 주력을 쓸 것 같으겠다. 너도? 자, 잘 들어봐. 주력을 자, 간단한 예제야. 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수직인 것부터 예민하다. 잘 봐라. 이 두 점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니까, 자, 얘의 기울기를 일단 찾아. 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x의 증가량은 4가 됐죠? y의 증가량은 2가 됐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자, 빨리 찾는 거 어떻게 한다고?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바꾸라고. 자, 분자분모 뒤집으면 2고 부호 뒤집으면 마이너스 2인 거 알겠나?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하면 돼. 어렵네? 안 되라고요. 적용하는 건 안 되라고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노란색 밑줄 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뭐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주어져 있으면 공식이지? 공식이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적용하는 건 안 되는 얘들아. 왜냐? 수직인 거 자체가 고차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뒤에 문 좀 받자. 너무 시끄럽다, 야, 쟤. 지금 빨리 줘. 마지막.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빨리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명 하나 더 하고 싶을 거야. 쌤이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EX. 증명한다고 EX야. 증명. 증명 하나 더 할 거야. 자, 이거는 확인. 우리 아직 피타고라스 정리 복습 안 했는데 공식 기본적인 건 알잖아. 네. 그치? 그거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냥 한번 해볼게. 이게 뭐였지? 모른다고? 피타를 모른다고 지금? 수학계 기억이 안 나요. 기수밖에 기억 안 난다고? 자, 마찬가지로 기본 틀은 똑같아요. 뒷값. 두 직선 수직이야. 증명 하나 더 한다고. 나 증명 하나 더 하고 쉴 거라. 지금 하나 쓸 거였는데 그건 짧다. 잘 봐라. 큰 삼각형.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길이가 1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잖아. 보조선을 그었잖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x좌표가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두 직선에다가 굳이 따지면 이 직선에서 1이라는 좌표에다가 수선 내리고 여기에서도 1인 좌표에다가 수선 내렸다고 생각하고 보조선을 그린 거야. 시작은 비슷해. 수선 내린 거.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잘 봐라. 고등과정이잖아요. 여기 일단 수직인 건 이해됐고 두 직선에서도 수직각이 있으니까 여기 수직이지. 그럼 무슨 그림 보이냐 혹시? 소공식. 그렇지. 소공식 되지.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걸 못 수선 내렸어. 보이니? 말하는 거 보이니? 자, 그 소공식 쓸 수 있어. 근데 직각삼각형이니까 모두 돼? 피타도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서 증명해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거 안 썼구나. 이 직선 기울기 y는 mx고 이 직선은 모르니까 y는 m 프라임 x라고. 자,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이번엔 길이를 좀 구해보기 위해서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도 길이만 표현하고 내가 따로 표시를 안 했지만 요즘에 좌표 표시할 수 있죠. 한 칸 갔으니까 x좌표 1이고 m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 1,m 이렇게 되지? 이것도 x좌표로 마이너스 m칸 간 거죠. 그 다음에 y좌표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요점의 좌표는 굳이 쓰면은 마이너스 m,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근데 아까는 중학교스럽게만 했다 보니까 도형만 갖고 바로 그냥 기울기를 계산한 거고 이번엔 이런 D1 공식도 공부했잖아. 자, 그래서 고등풀이를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 아까랑 한 칸 갔어요. 그러면 1 대입하면 그냥 m 나오잖아요. 사실 두 가지 시선이지 1 대입하면 m 나오니까 1,m 해도 되고 x의 증가량이 한 칸이면 y의 증가량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m 값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m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해됐나? 그럼 얘는 1을 대입, 아주 간단한 건 1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m 프라임이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강의실 가 있어? 자, 아까 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소공식 쓸까, 피타 쓸까는 아무거나 하는데, 피타 쓸게요. 자, 여러분, D1 공식 알죠? 알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할 수 있나? 원점으로부터니까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잖아. 네. 말로 해도 될까요? 1-0의 제곱 n-0의 제곱 이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인 거 바로 할 수 있겠나? 자, D1 공식에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노란색 수선 두 개 합친 거의 길이는 뭐가 돼요? 잘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고딩도 잘 풀리는 거. 내가 이거 니네 2학년 천에 나갈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양수야, 엄수야? 몰라요. 그 몰라요였지? 그렇지. 똑같은 질문이야. 길이가 얼마야? 몰라요. N!
앵무새냐 니네 진짜. M자가 M값이 모르셨어요? 쌤이 사실 앵무새예요. 여기는 아 저희는 같이 많이 놀아서 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M 자 이거 지금 4, 4분 면점이잖아.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M 프라임. 마이너스지 이거. Y좌표 마이너스잖아. 4, 4분면. 그러면 길이를 나타내는 건 Y좌표 갖다 찾는 게 맞는데 이게 길이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붙여야지. 자, 따라서 전체 길이는 빗변이지 이게? 그래서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피타를 돌릴게. 물론 소공식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타로만 하자. 자, 피타 기본 공식은 뭐였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C의 제곱과 같다. 이건 알잖아. 이건 알잖아. 자, 그럼 빗변이 이거죠? 따라서 피타 아저씨 공식을 쓰게 되면 빗변이 M-M 프라임이야. 그것을 제곱을 하게. 자, 파란색의 제곱 더하기 주황색의 제곱인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날라가고 안에 것만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냥 파란색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 노란색 안에 있는, 주황색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럼 곱셈 공식이다. 정말 이거 모르냐? 아니죠. 자, 말로 해도 될까요?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 제곱인데 m제곱 m 프라임 제곱이 날라가지?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 저변은 마이너스 2m m 프라임만 남죠. 우변은 2가 남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눴더니 아까 외우라고 했던 m 곱하기 m 프라임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딱 나오지. 자, 이렇게 해도 증명이 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굳이 따지면 이건 고등 버전 증명인 거야. 아까 손으로 지웠던 거는 중등 버전의 증명인 거야. 자, 왜 이렇게 하나씩 버전 나눠서 해주는지 알겠나? 증명 과정 너무 중요해. 알았어? 선행 나간 애들 이거 다 외우지 당연히. 알았어요? 증명해봐. 못해요.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난대. 당연히 안 날 수 있어. 까먹었으니까. 근데 노트 필기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문제는 증명 과정이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와. 알았어? 그럼 이거를 피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평소에 인지 못했던 애들은 못 푸는 거란 말이야. 알았냐? 증명이 곧 어려운 문제 풀이의 키야, 키. 그래서 알겠지? 또 설명할 때 중학교 것도 사실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할 때 공식 같은 거 일일이 다 쏟았잖아. 증명하는 거 다 쏟았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중학교 수업을 증명을 쭉 다 해준 궁극적인 건 고등 수업 때문이야. 알았어요? 중학교 때 그냥 공식 적용해가지고 풀고 시험 보고 넘어가고 그런 것만 3년 동안 3년 과정을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거 들어가서 증명하는 거 연습하고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 나올 때 버릇을 잘 길러 놔야 됐고 니는 이미 이제 중등 과정 선행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니네가 얼마큼 해왔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에 결정되는 거야. 머리가 좋고 나쁨은 부차적인 거다. 그래봤자 니네는 고일 거야. 고2, 고3 거는 더 어렵단 말이야. 알았니? 고2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이해해요. 근데 고1 거는 습관이 결국에는 되냐 안 되냐가 판단이 돼. 알았어? 수능 볼 때는 고1 거는 언급도 안 해. 기초과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칠판에다가 다 이거 왜 써주는지 꼭 이해하시고 필기할 때 뭐 사진 찍어서 낼 거 아니야? 색깔 구분 좀 해. 제발 좀. 연필로 딱 써가지고 내지 말라고. 알았어? 그리고 노트 정리한 거 잘 모아놔. 왜 그러냐면 얘네 나중에 RPM 같은 걸로 복습할 때 지금 물론 이제 RPM 이제 다시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갖고 고등 거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는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얘기 많이 했지? 그러니까 노트 정리한 거 모아놓은 거 잘 보관해 놨다가 RPM 우리 어쨌든 이차함수 저번에 숙제 다 나왔잖아. 다음 거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 그럼 학원 오기 전에 최소한 집에서 좀 노트 정리한 거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와야 돼. 원래 안 보고 오거든. 그거 학원에서 뭐 다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그럼 노트 정리한 거 갖고 와서 학원 와서라도 좀 보란 말이야. 무슨 내용 써 있었는지. 알았어요? 3차 방정식, 9차 방정식 뭐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 잘 안 나잖아. 오케이? 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노트 정리 꼭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분명히 써먹으니까. 알았나?